실전학습 1회 이 제목이 뭐냐면 읽기와 병행하는 쓰기라는 뜻이에요. 이거 제목이 읽기와 병행하는 쓰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문학은 제목을 알면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니? 읽기하는 거하고 얘와 이 쓰기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내용을 빨리 읽어가면서 이거는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정리해서 공부할 때 참고하세요. 여기 봐. 어떤 지금 우리는 읽기와 쓰기를 되풀이하면서 살아간다. 필요 없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알을 시작하고 확장하면 알의 시작, 확장. 자, 읽기와 쓰는 이유적, 목적. 그 다음에 타인과 의사소통. 이 세 가지가 뭐가 돼? 읽기와 쓰기의 목적이 되는 거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 누군가 뭐가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식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죠. 누군가의 쓰기에서 비롯된 결과물 없이 읽기는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럼 뭐가 먼저야? 쓰기가 얘가 우선이고, 이걸 통해서 읽기가 존재한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쓰기가 읽기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 뭐 나오니? but도 나오죠. 비문하고 but도 나오면 뭐냐? 그 뒤에 중요한 얘기야. 무엇을 쓰고자 할 때 쓰기의 내용이 되는 그 무엇, 이 무엇은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대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대부분은 누군가 써놓은 거를 그래서 비롯된 알미나 새로운 발상에 자, 누군가 써놓은 거 이게 문답 물어보고 답하고 있죠? 문답법 쓰고 있어요. 그죠? 누군가 써놓은 글에서 알미나 새로운 발상의 이것이 쓰기의 내용이 되는 거야. 그죠? 읽기는 쓰기로 인해서 존재하며 후행하는 쓰기의 바탕이 되고, 쓰기는 선행하는 읽기를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확보하는. 이 뭔 말이냐? 자, 봐봐. 이 말을 연결해서 보면 쓰기가 먼저지. 그지? 써는 걸 우리가 읽으면서 뭐를 알아? 새롭게 알거나 발상이 생기겠지. 그걸 가지고 또 쓰죠.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는 서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냐? 무슨 말인지? 그 얘기야. 의미를 확보하는 후행하는 읽기를 존재하게 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쓰기, 읽기, 쓰기, 읽기가 되는 거지. 최초에 여기에 쓰기가 되면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암과 새로운 발상을 읽으면서 요거를 알게 되는 거고, 요걸 가지고 다시 쓰기 작업에 돌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알겠어? 우리는 사실 자신의 삶을 심화하는 한편 새로운 발상으로 나가기 위해 읽기를 하는 동안 쓰기를 병행하겠네. 읽기를 하는 동안에 쓰기를 병행한다는 건 왜 그런지 알겠죠? 여기가 읽기라면 요 읽기를 하는 동시에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쓰기가 연상이 되니까 동시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병행한다는 거는 같이 한다는 얘기야. 글을 읽으면서 병행하는 쓰기는 자, 쓰기의 종류 나왔죠? 베껴 쓰기, 생각하여야 쓰기, 세 번째 요약해 쓰기.
이게 뭐가 돼? 쓰기의 종류가 되는 거지. 종류. 자, 베껴쓰기란 1번 개념 나왔죠? 개념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중요 부분, 자식에게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적어두는 것을 말한다. 베껴쓰기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치?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껴쓰기는 아무 부분이나 그냥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서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취사 선택하는 것이야. 이게 1번의 특징이죠. 그죠? 맞아요. 여기서 끊고 따라서 결과 나오죠. 결론. 글을 읽는 목적이 분명히 하면서 당연히 읽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읽어야 되겠죠.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베껴쓰기가 제대로 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죠? 됐어요? 뭘 정리해야 될지 포인트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끝났으니까 뭐 나오겠어요? 2번 나오겠죠? 생각 쓰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어렵지 않다. 자, 효과 나오고 있어요. 효과. 여기에 이렇게 베껴쓰기를 한 내용을 모아보면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발상을 도출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가 이게 효과가 되는 거죠. 효과. 베껴쓰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그 다음에 생각쓰기란 두 번째 종류가 나오네요. 개념이 뭐예요?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자신의 다양한 생각을 그대로 해석하면 되잖아. 어렵지 않지. 두 것을 말한다. 중국 국소의 유학자 장제는 사례 들고 있어요.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곧바로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실학자 정약용 이게 사례죠. 사례. 역시 흔들리는 뱀에서도 읽으면 쉴 새 없이 붓을 들어 자신의 생각을 적어놓았다고 한다. 그는 특히 경전을 읽으면서 정약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경전을 읽으면서 요런 게 이제 생각 쓰기의 내용이 되는 거죠. 쓰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용. 첫 번째, 궁금한 것에 대한 답.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빼놓지 않고 기록해 줬다. 여기까지. 자기의 생각이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써놓는 것도 무슨 쓰기로 들어간다? 생각 쓰기.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내겠냐? 이 종류 내놓고 사례 내놓고 그 사례가 어떤 쓰기에 해당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신 문제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쓰기 있니? 세 번째, 요약하여서 쓰기. 그래, 요점을 간추리는 거야. 그럼 요약할 때 쓸데없는 거 요약하냐 우리? 빅랑 요약할 때 쓸데없는 거 아니?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죠. 중심 문장을 하죠. 요약하기를 위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이거는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독자의 요약하기의 과정을 통해서 글에 대한 이해가 심화가 되는 거. 이게 두 번째죠. 순서죠. 그죠? 요약하기를 하기 위한 순서. 그래서 독자의 요약하기는 글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가 반영이 된다. 자, 독자의 이해도 반영되는 거는 뭐야? 무슨 쓰기야? 요약하기에 들어가는 거지? 요런 단어들은 짝지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맞아요?
요약하기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 자, 당연한 거야.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당연히 핵심적인 내용을 선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나열되어 있는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대체하는 거. 그래서 이걸 잘하는 게 요약 정리 잘하는 거예요. 아, 이 글을 보고 이게 이 글의 취지를 나타내는 거구나. 아니면 이 글의 종류구나. 이 글에 대한 특징이구나. 이 글의 장점이구나. 단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상위 개념으로 묶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훨씬 요약하기가 좋죠. 하거나 또는 선택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해 놓는 거. 표현하거나 여기 재진수라는 거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요약하기에 해당되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여기서 니네들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세 가지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잖아. 그거를 정리해 놓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사례가 저기 나와 있으면 거기다 써놓고 보면 문제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알았어? 기억해놔. 그래, 핵심 내용을 찾는 과정과 유사하다. 자, 이런 게 뭘로 나오겠어? 선택지로 나오겠죠. 그죠? 독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자, 그 다음 단어는 뭐야? 요거죠. 이루어지기 위해서 읽기를 하는 동안 베껴쓰기, 생각쓰기, 요약하기 등에 절절하게 동반되어야 한다. 이게 중심 문장이죠. 그러니까 읽기와 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쓰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병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쓰기가 동반되지 않는 읽기는 독자에게 정리되지 않는 잡다한 자. 정리되지 않았을 때 정리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 정리되지 않은 것은 않은 읽기는 잡다한 지식과 생각에 더 미만을 남겨줄 수 있다. 그러면 독자는 자기가 알게 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 알림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죠. 이것의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이러한 읽기는 독자가 자신이 알는 심화하거나 새로운 발상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 결국에는 이거를 왜 파악해야 된다고? 내가 새로운 글쓰기를 할 때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잖아. 아까 위에서 봤잖아. 그지? 읽는 과정에서 이게 파악이 돼야 내가 새로운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쓰기가 이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신의 새로운 발상을 담아낸 그래서 후행하는 읽기를 존재하는 본격적인 쓰기로 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후행하는 읽기라는 것은 읽은 후에 내가 글로 어떤 글을 또 쓰게 된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맞아? 이걸 가지고 새로운 쓰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본격적인 쓰기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런 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소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충분한 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쓰기에는 자신의 알미나 새로운 발상이 제대로 담길 수 없어. 자, 어려운 이게 뭐가 돼? 이유가 되는 거지. 이유. 없으며 이유 1. 그렇게 작성된 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결론 나왔어.
자신의 알미나 새로운 발상을 누군가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쓰기가 동반되는 읽기로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글을 쓸 때는 읽기와 병행해야 되는 게 쓰기인데 병행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알을 심화시키거나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상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읽고 나서 자기가 새로운 발상이나 새로 알게 된 지식에 대해서 다시 쓰는 거, 그거에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충분히 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쓰기에는 자신의 알미나 새로운 발상이 저희들은 똑같은 말이야.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작성된 것은 사람들에게 뭐 감동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알미나 새로운 발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쓰기가 동반된 읽기. 그러니까 쓰면서 아까 그 세 종류 중에 혹은 세 개 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라는 소리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쓰기의 종류가 세 가지잖아? 그 세 개 다 한다고 큰일 나? 아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문제를 보면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야, 아까 그 종류 세 가지는 뭐라고 그랬지? 읽는 것과 병행해야 된다고 했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여기 4번에 뭐가 틀린 거야? 베껴쓰기는 생각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선행이 돼야 돼? 이게 선행이 아니라 읽는 과정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알겠냐? 자, 기억이 뭐니? 기억이 병행하여 하는 쓰기고. 2번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수능에서도 여기 세부 내용이니까 이렇게 여기다 써놓고 보라고 그랬지? 얘는 병행 하면 쓰기고 얘는 본격적인 글쓰기. 이 본격적인 글쓰기의 바탕이 돼야 하는 거는 지식에 대한 암과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읽은 것에 대한 지식에 대한 암과 새로운 발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맞아? 맞아? 그러면은 그게 없을 경우에는 제대로 글쓰기가 될 수 없다고 그랬지. 본격적인 글쓰기를 할 수 없는 거지? 맞니? 자, 기억과 니구 모두에 해당되는 예로 베껴쓰기가 해야 된다. 베껴쓰기는 어디야? 여기에 병행하는 거에 들어가지? 이거는 모두가 아니라 기억에 해당되는 거고. 니은과 달리 기억은 읽기와 선후관계에 얽혀있는 것이다. 기억만? 본격적인 글쓰기는 얘는 여기 위에서 읽어가면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는 거잖아, 내가. 그지? 독자가. 그러니까 달리라는 말은 틀렸고, 기억과 달리 니은만 새로운 발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이야. 이거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아니라 여기가 뭐야 돼? 얘네들이 바뀌어야 되지? 그지? 얘부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죠? 맞아? 이게 선행이 안 되면 기억에서 선행이 안 되면 얘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 그지? 4번에 니은을
하려는 계획이 없다면 글을 읽을 때 기억을 할 필요가 없냐? 야, 내가 작가야. 내가 작가가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글귀 같은 거 베껴 쓰기 하면 안 돼?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계획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글을 책을 읽고 글을 쓰기를 할 거가 아니야.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책을 안 읽냐? 그럼 책 안 읽어야 돼? 그럼 베껴 이 쓰기 메모 같은 거 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답은 5번이네요. 기억은 자신의 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유는 후행하는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거다.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이렇게 3번 문제. 보기 나왔네요. 보기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개념에 해당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시키면 된다고 그랬어요. 써놓고 보면 안 어려워. 쫄지 말라고 해서 3년짜리라고. 그지? 그래서 보기가 좀 기네. 나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정의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자, 나는 쓰는 거야. 쓰기 위해서. 이게 주제죠. 쓰기 위해서 정의란 무엇을 이전에 쓰기 전에 뭘 먼저 한 거야? 읽기를 먼저 한 거지. 맞아? 책의 일장에서 재화와 용역에 제공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연재해를 기회로 삼아 가격을 높이는 것은 잘못일까라는 문장이 눈에 띄었어. 그지? 나는 이 문장과 관련된 부분은 읽은 후 기록적인 요점을 남겼대. 무슨 쓰기니? 아까 종류 중에 일단 베껴 쓰기도 되고, 그지? 맞아? 1번과 3번이 되죠. 맞아요? 요점이니까요.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3번의 성격보다는 뭐가 강합니까? 1번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야죠. 3번은 글 전체에 대한 요약이니까요. 그죠? 간추려 자연재해를 이용한 가격 인상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이라고 적었어. 얘를 그대로 적지 않았죠? 맞아요? 반영해서 적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생각한 거야. 이게 2번이죠? 생각 적기. 그죠? 부당이라고 써놨어. 책을 계속 읽다 보니 정의에 대한 세 가지 견해라는 구절이 나왔어. 자, 구절이죠? 구절이 나왔어. 이 책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밑줄을 그었어. 이게 세 번째. 뭐야? 얘가 베껴 쓰기고, 얘가 생각 쓰기고, 얘가 요약이자. 이런 사례 문제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독서기 시점 정의에 대한 세 가지 견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은 후에 핵심 내용을 복잡 때가 미덕이라고 정리를 했어. 자기가 알게 된 것들로 바꿔서 적어놨죠. 그 밑에 우리 사회 정의, 필요한 정의의 미덕이라고 써놓았어. 자, 보자. 아닌 거 찾는 거죠. 그죠? 1번. A는 나가야 자신이 읽은 부분을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약한 부분이 요점을 감추린 거니까 아까 얘기했죠. 요약하기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1번과 주된 거는 얘가 되는 거지만 얘는 3번도 가능한 거죠. 아니지,
이렇게 적어놓은 거니까 요점을 적어놓은 거니까. B는 B가 뭐니? 부당이라고 써놨어요. 자기 생각이니까 생각쓰기라고 볼 수 있죠, 맞죠? C는 나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점을 베껴쓰기라고 적어있어. 정의에 대한 세 가지 견해, 그죠? 그곳에 밑줄을 치고 세 가지 견해라고 해서 적어놨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요 C는 베껴쓰기도 가능하죠. 1번과 이거는 그대로 밑줄 친 것을 적어놓은 거니까 1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마지막에 D는 독지사회 배운의 존재는 미덕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니까 요약적이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생각 쓰기라고 돼 있죠. 여기 요약이죠. 여기 앞에 나왔잖아요. 핵심 내용을 요약한 거잖아요. 네? 어때요? 쉽게 답 나오죠? 자, 첫 번째 질문 끝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질문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비문학 같아요. 그죠? 빨리 가봅시다. 자연주의 윤리학 인문 지문이네요. 그죠? 야, 윤리라는 거 말이 어렵지 않냐? 쉽게 말하면 인간의 도덕심. 그죠? 착하고 선한 거, 악한 거 이런 걸 따지는 게 뭐 윤리 얘기겠죠. 도덕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윤리적 판단 기준이 되는 규범적 속성을 뭘로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자연적인 것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이게 뭐가 돼? 전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윤리학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요거의 전제는 뭐다?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적 속성이 있어야 하고, 그죠? 규범적이면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인식이란 말 잘 나오잖아. 비문에서 알게 된 것, 그죠? 알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가능한 자연적인 것이라는 게 선행이 돼야 돼.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걔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없는 거지.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니들이 이번 중간고사 100점 맞으면 선생님이 치킨을 쏠게. 전제 조건이 뭐야? 100점을 맞아야 되지. 그래야 뒤에 오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판단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이게 뒤집어 생각하기야. 그죠? 이를 부정하는 무어는 이것을 누가 부정했니? 무어 나왔네. 사람 이름 나왔네요. 그러면은 인문에서는 주장 나오면 중요한 거잖아요. 무어는 열린 질문 논증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규범적 속성을 자연적 속성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이거를 검증하는 거였어. 결국에는 열린 질문 논증을 통해서 요거를 그럼 열린 질문이 뭔지 모르잖아 니네들이.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자, 윤리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좋다라는 규범적인 속성이 사람들이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자연적인 속성. 자, 봐봐. 자연적인 속성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러면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욕구는 뭐냐?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본능이죠. 자연적인 건 곧 뭘 얘기하는 거니?
인간의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욕구는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연적인 거, 뭐 내추럴한 거, 그죠? 실제로 뭐 나무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 알겠어? 그걸 자연적인 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 무언은 자 일단 조음이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을 이걸 같다고 놓고 보는 거야. 무어가 생각하는 거는. 야 좋은 것은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선행 조건이어야 돼? 조음은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그 언어에 능통한 인식의 주체가 과연 그런가? 라는 뭐를 해야 돼? 의심을 던질 수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받아들이는 조체가 의심을 하면 거꾸로 얘기해봐. 의심을 한다면 그죠? 의심을 한다면 얘는 조음은 욕구를 바라는 것이라는 명제가 부정이 되는 거죠. 의심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지? 의심하지 않아야 이게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참이 되려면 의심을 없어야 돼. 뭐가? 주체에 대해. 됐어? 내용 정리됐어? 무엇에 따르면 인식의 주체가 조음은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와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구하기를 버리는 것이다. 무슨 이죠?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구하는 것을 버리는 거래.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라는 그 질문을 떠올릴 때 그 인식에는 명백한 차이가 당연히 있죠. 이거를 욕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A는 B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한 인식의 주체가 A는 B가 아닐 수도 있다. 또는 A가 B인지를 의심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면 답하게 된다면 가정이야. 그렇게 된다면 A가 B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열린 질문이라고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하는 거죠. 부정을 하거나 뭐 하거나 얘는 부정이고 얘는 의심하는 거죠. 부정 그러면 열린 절말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의심하게 되면 그게 무슨 질문이 되는 거야? 열린 질문이 되는 거라고 정의할 수 있죠. 정리가 돼요? 맞아요? 기억해놔야 되겠죠? 문제 출제되겠죠? 반면에 but예요, but. 대조예요. 여기가 but가 되는 거예요. B는 B인가? 처럼 그 질문을 이해한 인식의 주체가 누구나 예라고 대답하게 되는 질문은 무슨 질문이야? 닫힌 질문이야. 그럼 닫힌 질문의 특징은 뭐니? 부정이 있을 수, 부정과 의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맞아? 닫힌 질문에는 부정이나 의심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yes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냐? 만약에 조음과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을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면 조음은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라는 닫힌 질문이 돼요. 이게 동일한 속성을 갖다면 얘와 얘가 같다면 yes
같다라는 가정이 된다면 예수밖에 나올 게 없죠. 노나 그럴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이해가 돼요? 동일 속성을 갖는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그러나 but 이 경우 조음은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라는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와 같은 동호의 반복에 무한한 질문이 되어버린다. 자,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이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라는 똑같은 말이죠. 그죠? yes가 되어버리면 조음과 동일한 속성이 가진다 그러면 yes밖에 나올 게 없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뭐만 다 긍정적인 말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니? 자연의 속성에 비에 대한 인식의 조체가 조음은 비다를 의심하지 않고 참으로 받아들이려면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 말을 지금 다시 색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음의 분석만으로 조음이 자연의 속성은 아까 뭐라 했어? 본능, 근본적인 것. 이걸 얘기한다 그랬죠. 욕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왜 비에 해당돼? 이 조음이 자연의 속성에 비에 해당된다는 거. 동일한 속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속성을 갖게 되면 똑같은 닫힌 질문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이해됐어? 닫힌 질문은 부정과 의심이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열린 질문이죠? 그게 있다면. 맞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음은 비다가 할머니는 여자다와 같이 분석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 이거여야 돼. 가능하려면. 그러면 분석 판단을 거꾸로 얘기해봐. 분석 판단이 안 되는 것은 참이 될 수 없는 거죠. 할머니가 부모의 어머님을 알고 있는 인식의 주체는 어머니에 대한 분석 판단 과정을 거쳐서 할머니는 여자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분석 판단으로 얘기하면은 어머니는 여자니까요. 그죠? 그럼 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분석 판단이 되면 그러나 바트가 얘기를 해봐. 바트로 얘기를 하면 지금 무언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조음은 자연의 속성인 빨강, 노랑, 파란 등과 마찬가지로 그 속성인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한 개념이야. 뭐가? 조음은 얘가 주어져. 얘는 단순 개념이야. 따라서 조음은 비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다는 거죠. 비가 아까 뭐야? 욕구를 바라는 거죠. 욕구하기를 바라는 거. 그치? 뭐가 나올 수 있니? 조음이 반드시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만 분석할 수가 없지. 나는 욕구하기를 바라지 않아. 이게 조음이 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먹는 것이 좋은 거야, 나는. 근데 내가 항상 먹는 걸 좋아할 수 있냐? 항상? 365일? 먹기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 부정할 수도 있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단순 개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분석이 들어갈 수, 이 말은 단순 개념이라는 분석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조음은 B인가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yes라고 대답할 수는 없죠. B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욕구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어는 이와 같이 열린 질문을, 자, 이거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부정할 수 있거나 의심할 수 있거나. 부정과 의심하는 걸 무슨 질문이라고 했어 아까? 열린 질문이라고 했지. 그죠? 열린 질문의 논증을 통해서 규범적인 속성을 자연적인 속성으로 정의하는 것은 뭐다? 자연주의의 오류를 험하는 것이다. 조음의 정의와 같은 윤리적 판단은 추론이나 경험이 아니라야 이런 서술어 나오면 조심해야 해. 부정적인 서술어 나오면 선택제 긍정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내용치 문제. 그죠? 수능에서도 이 내용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런 것만 싹 바꿔놓는다고 그랬죠.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직관이 중요한 거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얘기야. 알겠어? 경험은 과거형이죠. 맞냐? A어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왔네요. 인문지문은 여러 사람의 주장이 나와요. 그럼 공통점과 뭐 잡으라고 그랬어? 차이점을 잡아서 정리하면 답이 풀린다고 그랬어요. 무어가 열린 질문의 논증을 통해 자연주의의 오류를 주장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어요. 하면서도 이 말은 인정을 했지만 이 말이죠. 차이점 나오죠? 그가 자연주의의 윤리학자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판단이 참 또는 거짓을 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어요. 이게 차이점이죠. 야, 그걸 꼭 예스냐 노냐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 그거 누구주의야? 차이주의들 윤리학자들이 하는 짓거리잖아. 그러니까 너도 결국엔 뭐야? 차이주의 윤리학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네. 오케이? 참도스로 하는 것이 자연주의 윤리학자들이 하는 판단 방법이야. 맞아? 근데 너도 지금 이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참이냐 거짓이냐 가지고 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결국엔 뭐야? 자연주의 윤리학자를 비판할 수 없는 거지. 이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직관적으로 참이라고 보이는 윤리적 판단은 다른 누군가에는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이 참의 개념이 직관적으로 참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과 너가 느끼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알겠어? 예를 들면 나는 내 아이가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모든 음식을 다 잘 먹고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그것을 나는 참이라고 생각해. 그게 좋다고 생각해. 직관적으로 좋다라고 느꼈어. 모든 엄마가 그러냐? 우리 애가 막 돼지 같아. 그런 엄마들은 뭐라고 했어? 그게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 내 아들은 많이 먹고 잘 먹고 해서 건강해.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참이 될 수 있죠. 근데 내 아들은 많이 먹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될 수가 있죠. 건강하다는 말. 맞니? 따라서 결론.
윤리적인 판단에 대한 상충하는 두 직관이 존재할 경우 선생님 뭐라 그랬니? 무슨 경우 나오면 사례 적용 문제로 잘 나온다고 그랬어. 수능에서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돼. 이것은 근데 사실상 뭐해? 불가능한 거야. 왜냐면 직관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 직관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직관 자체가 이것이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뭐가 있을 수 없어? 객관적인 건 불가능하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는 직관에 의한 판단이 여기 있잖아요. 주관적인 확실성만 줄 수 있을 뿐이며 윤리적인 판단이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정당화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럼 이 말 뒤집어서 얘기해봐. 정당화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거꾸로 얘기해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봐봐. 정당화시키기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정당화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직관 자체가 뭐라는 거야? 주관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지. 이 부분 이해돼요? 내용 이해됐어요? A어는 어떤 것을 그러면 A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럼 네가 주장하는 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A어의 주장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A어는 어떤 것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실제로 그거 어떤 것에 대한 감정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어.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해? 윤리적 판단은 이퀄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게 누구의 주장이야? A어의 주장이죠. 맞아요? 도둑질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도둑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어는 이게 좋다 나쁘다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뭐다? 감정이다. 오케이? 이게 A어의 핵심인 거야. 알았어? 다르지 않다. 마지막 문단. 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윤리적 판단은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A어의 뿐이며 그 무엇도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서의 이게 진리가 될 수 적합성 같지는 않는다. 진리는 변하니 안 변하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불변하는 거지. 그런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결론은 윤리적인 판단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은 뭐하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알겠어? 참과 거짓으로 판단하는 학자들은 윤리학파 어떤 학파들이었어? 자연주의 윤리학자죠. 요걸 판별하는 거는 자연주의 윤리학파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A어는 자연주의 윤리학파의 논리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무어의 한계를 거기서 지적을 했잖아요. 너도 결국 참과 거짓으로 판단하니까 너도 어디서 벗어날 수 없어? 자연주의 윤리학파에 벗어날 수 없지.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걔네들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데 내 생각은 아니야. 뭐야? 참과 거짓은 뭐 할 수 없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왜?
감정적인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 감정은 그 감정은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건 객관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온 거를 가지고 뒤집어서 거꾸로 역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리됐니? 어? 이런 A의 주장은 윤리적 판단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정들을 모두 뭐해? 부인하는 기본적인 가정들을 모두 부인해버려. 급진적인 것이다. 조음이 지시하는 속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조음이다.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 요게 1번 부정하는 거. 부정 1. 이거 자연주의학자 윤리학파야. 그 다음에 2가 뭐야? 조음이나 참判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부정하는 것 2. 대부분은 윤리학자가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가정이야. 이 가정 자체, 여기서 윤리학자는 어떤 윤리학자? 자연주의 윤리학자. 얘네들을 다 부정해. A원은 이와 같은 가정에 도전하며 윤리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 문제 볼까요? 전개 방식은 구조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론 문제예요. 1번 문제는 수능에서도 잘 나와요. 그죠? 여기서 정확한 적절한 거는 뭐야? 윤리적 판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누구? 자연학파, 자연주의, 그 다음에 무어, 그 다음에 A열. 맞아? 각자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죠? 2번이 다르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는 아까 무어에 대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무어만 반복된다 뭐 이런 얘기야. 아닌 거 찾는 거죠. 얘는 할머니는 여자다라는 것은 자연주의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명제냐? 아니죠. 이거 참으로 나와? 거짓으로 나와? 참으로가 나올 수밖에 없지? 맞아? 맞아? 닫힌 면제죠? 닫힌 질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주의에 오류를 범하는 명제가 아니다죠. 나머지는 A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에 A가 자연주의 윤리학의 A고요. B가 어디니? 무어의 주장입니다. 얘가 자연주의고 얘가 무어야. 공통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뭐야? 참과 거짓으로 윤리를 판단한다는 거. 누가 그걸 비판했지? A가 비판한 내용이죠. 그래서 너도 자연주의 윤리학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몇 번? 몇 번이냐고? 1번이죠? 쉽게 답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능 볼 때는 내용만 니네들이 멀리서 좀 킥만 잘 시켜놓으면 문제 쉬워요. 강아지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손으로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될 경우에는 복잡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래야 등급이 나올 거 아니겠니? 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초등학생이 입학한 동생이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해 계속 지각을 했어. 계속 지각을 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은 동생을 불러서 큰 소리로 학교에 지각하면 나쁘다. 야, 아까 좋다를 지금 뭘로 바꾸는 거니? 나쁜 걸로 바꾸는 거야. 물리적으로 넌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야. 그지? 라고 하였다. 동생은 형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다음날부터 일찍 일어났으며 어휴 일찍 일어났어. 더 이상 지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 무어에 따르면 가에 지각하는 것은 자연의 속성이죠. 그죠? 맞아? 하고 욕구를 바라는 것이죠. 그죠? 나쁜 거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맞는 거고요. 무어에 따르면 가에 나쁘다에 내포된 속성은 자연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지? 무어가 얘기하려면 뭐가 하면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명제라면 틀린 거라고 했죠. 자연주의 학파들이 얘기하는 거에. 3번 무어에 따르면 가는 나쁘다의 분석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죠. 아까 이건 내가 뭘로 바꾸다고 그랬어. 그래는 뭘로 나왔어? 조음으로 나왔지. 그치? 맞아? 조음은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단순 명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랑 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분석을 통해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닌 거죠. 왜? 여기서 나쁘다는 뭐가 되니까? 단순 명제가 되니까. 우리가 아까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봤잖아. 질문에서 빨주노 주파라는 거 나오는 거. 그지? 몇 문단에 있냐면 A에 있어요. A에 단순 개념이라고 하는 거. A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인 거예요. 단순 개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조음을 뭘로만 바꾸는 거예요? 나쁘다라고 바꾸는 거죠. 됐어요. 단순 면제이기 때문에 아까 분석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 맞아요. 자, 그래서 7번까지 문제를 끝냈습니다.